안녕하세요. 신나영 스킨케어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받은 프락셀 시술의 비포 애프터 최종 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락셀 시술과 MTS 시술의 비교 후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MTS 시술을 받고 난 다음 날부터 점차적으로 어떻게 피부가 변화가 되었는지 먼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붉은기가 점점 완화가 되었었고, 딱지가 생긴 후에는 아주 천천히 딱지들이 떨어지고 각질이 올라오다가 완전히 딱지가 떨어지기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술 변화 과정을 보셨고요.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되게 궁금하시죠? 사실 그렇게 엄청 큰 효과를 본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볼종 모공, 그리고 특히 코에 있는 블랙헤드, 그리고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좋아졌다는 게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병원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프락셀 시술을 꾸준하게 받으면 모공 자체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한 달 간격으로 프락셀 시술을 받는 건 좀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강한 자극을 주는 피부과 시술은 한 번 시술을 받을 때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시간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간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차만 계속 반복하다가는 결국에는 피부 예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과에서 강한 시술을 받는 건 조금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시술을 받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럼 이제 프락셀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확실히 모공 부분에서는 효과를 좀 봤죠? 제가 중학교 시절까지는 모공이 진짜 하나도 없는 매끈한 도자기 피부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춘기가 딱 오면서 이렇게 꾸미고 싶은 나이가 딱 됐잖아요? 비비크림 그리고 파우더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모공이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씻는 거를 부드럽게 잘 세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최근 4, 5년 정도까지 1차로 클렌징 티슈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2차로 일반 폼 클렌징으로 빡빡 씻으면서 그렇게 세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모공에 자극을 주는 주 원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모공이 넓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모공이 한번 늘어나면은 수축을 담당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프락셀 시술과 MTS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MTS 시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좀 처음이어서 미흡했던 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모공에 많은 효과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MTS 시술은 롤러를 제가 직접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더 많이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모공에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반면에 프락셀 시술은 피부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저 빔을 쏘는데 그 레이저 빔이 모공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그 프락셀 시술과 MTS 시술을 두 개 다 받아본 결과 효과는 거의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프락셀 시술이나 MTS 시술이나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피부 재생이 돼서 새살이 차오르면서 모공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효과가 비슷하다면 피부과에 가서 프락셀을 돈 주고 그렇게 매번 정기적으로 받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MTS 롤러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피부 타입이 이런 프락셀이나 MTS 같은 한방에 강한 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 튼튼한 건강한 피부요. 그 이유는 이런 강한 시술은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예민하고 좀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또 사후 관리도 엄청 잘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부만 오히려 더 얇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연약하거나 피부 장벽이 얇고 또 지금 자신이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시술을 받으시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피부 상태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한 피부가 어떤 피부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장품을 아무거나 막 발랐는데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 하면은 웬만하면 튼튼한 피부이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화장품을 딱 발랐을 때 따갑다는 느낌을 받거나 간지럽다던가 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온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얇은 거고 또 피부가 민감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시술을 피하시면 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좀 민감하지 않는 그런 튼튼한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바르는 화장품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그런 피부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던 주는 관리 위주의 관리를 계속 하시면서 이런 뺏는 관리도 병행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있는 온스칼럼의 글 중에서 피부 관리의 기본 개념인 주는 관리, 뺏는 관리라는 글이랑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가실 때 얼만큼 알고 가시나요? 라는 글을 본문에다가 링크를 해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긴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설명하는 위주의 그런 영상이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뷰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